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연수사업실의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 연수 사업에 대한 온라인 연수 추진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해야 되냐? 왜 온라인 연수인가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연수를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왜 온라인 연수인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기대 그리고 우려가 여러 가지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ODA는 바로 이 글로벌 연수 사업이었습니다. 1965년부터 우리는 최초로 ODA라는 이름으로 연수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코이카가 시작된 1991년보다도 그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간 250과정 그리고 연간에 초청하는 인원들만 거의 4,000명 이상이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더 이상 저희가 연수생을 초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더 이상 초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이카 연수 사업은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저희는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됐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비대면 온라인 연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사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글로벌 연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 리스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연수생들한테 얼마나 큰 베네핏인데 그걸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연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걸? 이라는 걱정 있으신가요? 저희도 그렇게 걱정해 보았습니다. 협력국에서는 열악한 인터넷 환경 때문에 온라인 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걱정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 연수에 특화된 기관이지 온라인 연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걱정들도 있으실 거고요. 연수생들이 IT 역량이 너무 낮아서 제대로 연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그리고 연수가 끝났을 때 이 연수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다 분야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멈춰있던 우리의 협력국 대상 전문 분야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국 하면 IT 강국인 거 모두들 아시지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만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IT 기반으로 그 연수생들의 IT 전문성도 같이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1+1 역량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연수기 때문에 우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있으신가요?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대,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을 코이카는 같이 찾아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아직 많은 것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자라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께 할 텐데 저희의 목표는 결국 하나입니다. 개도국 인재들의 역량 강화, 그것을 위해서 코이카 본부가 그리고 코이카 밖에 나가 있는 해외 사무소 그리고 여러분들 곧 연수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초청 연수는 너무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우리의 자율성이 너무 낮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대안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저희 이 온라인 연수를 통해 마음껏 담아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사업 추진 경과를 지금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적절히 소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초청 연수 사업이 단계적으로 순영됐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그럼 대안은 뭐지? 온라인 연수가 혹시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연수기관 대상으로 여러분들 설문조사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소와 공간 대상으로도 현지 인터넷 조사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온라인 교육 전문가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면담과 화상회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온라인 연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로 방안을 마련했고요. 지금 이제 6월에 이른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기 보시다시피 운영 방향 수립, 경비 기준 수립, 여러 가지 영상 제작, 그리고 시범 사업 수립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서 온라인 연수 추진에 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저희는 연수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협력국의 의사. 두 번째, 사무소나 공간의 협조. 세 번째, 여러분들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회와 기재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최소한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설명회를 같이 들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우리의 걱정들은 더 이상 최소한 여기 보시는 선결 요건은 아닙니다. 더 연수를 잘 하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여러분, 국별 IT 환경이 걱정되시나요? 그 다양한 IT 환경에 맞는 우리는 연수를 고민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국별로 다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저희는 거기에 맞는 연수를 기획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연수생별로 다양한 환경, 그리고 연수생별로 다양한 IT 역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연수를 계획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저희가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현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코이카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영역인데요. 이제 연수 과정을 기획해야 되는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연수 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통상 단기 연수는 2주에서 4주 정도로 진행되는 거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 온라인 연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연수생들이 현지에서 전일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주말이나 야간 과정으로 또는 특정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자율 과정으로도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사무소와 공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레터를 보내서 이 연수생이 이 기간 동안에 풀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공간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코이카가 지원을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가가 지원된다면 저희는 이 시간 동안 이 연수생이 노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온종일 압축적으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듣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시간 단위의 시간표 제작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과 연수생 간의 밀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연수 기간은 짧고 굵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포함 10일 이내를 일단 저희가 권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서 또 저희 연수 담당자들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수생 선발입니다.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연수생 선발 요건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도에 있는 연수생을 선발한다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기관보다는 특정 기관에 한정해서 연수생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연수생을 관리하시기 훨씬 더 편한 방법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수생들에게 최소한의 ICT 리터러시 역량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바일로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기존에 온라인 연수 경험이 있으신지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고 그분들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 21명 이상의 연수생을 권장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엑스트라 보조 인력을 한 분 더 쓰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원국에도 가능하면 더 많은 연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수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연수생의 인센티브가 뭐죠? 연수생이 진짜 잘 참여할까요? 연수생이 만약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으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 많이 주셨었는데요. 연수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원활한 온라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 장비로는 저희가 이미 풀을 구축해 놓았는데요. 노트북, 태블릿 PC, 때로는 구글에서 제작한 크롬북 등을 포함해서 연수 기기를 연수생 1인당 한 대 무상 지급하는 것을 저희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는 연수 기관에서 직접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관련된 정보는 다 미리 조사를 해 놓은 바 있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을 해서 적기에 연수생들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MSDS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조사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국별로 외교 행랑 또는 민간 배송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정을 지원하는 코웍스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교육 경비를 초청 연수에 준해서 일비와 식비 등을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신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 경비 명목으로 지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연수생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연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고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그 밖의 지원으로는 현지에서 필요하다면 집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사무소나 공간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지원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경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연수 기획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연수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수를 진행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실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 교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LM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사전에 조사를 마무리해 놓았고요. 구글 클래스룸과 클래스팅이라는 두 가지 LMS를 저희가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연수생들과 실시간으로도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것을 위한 화상회의 플랫폼으로는 구글 미트과 웹엑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밖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플랫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업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플랫폼이나 도구들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LMS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안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URL로 다 접속하실 때 첨부 파일로 다운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어떻게 LMS나 화상회의를 활용 가능한지 업체별로 비교 분석을 자세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뿐만 아니라 연수생을 대상으로도 매뉴얼을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첨부 파일로 다운받으신 영어 버전의 연수생 매뉴얼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나 불어, 러시아어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언어적 제약과 관계없이 이러한 플랫폼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수 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 다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수 방법에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 사무소나 공간의 지원이 없이는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개도국들이 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집체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럴 때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사무소 환경이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집체 교육을 사무소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결된 측면인데요. 교육 장소입니다. 연수생들이 재택으로 만약에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제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실까? 그리고 혹시나 이거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도 하실 텐데요. 온라인 연수의 경우에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로 간에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며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뭘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의사소통 채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히 재택으로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연수생들과 SNS로 지속적인 그 소통 채널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무소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현지에서 아예 지정 장소를 대여해서 그 장소가 인터넷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갖추어진 곳을 마련해서 연수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연수 성격이나 아니면 사무소나 공간 여건, 그리고 현지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미 사전에 LMS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MS 대신에 예를 들어 유튜브를 활용하시겠다. 아니면 USB로 담아서 우리는 아예 온라인 대신에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기기만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점 또한 저희가 연수 기획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의 온라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LMS를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수 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동영상 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미 해보셨을 텐데요. 비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와 실시간 화상회의를 만들었을 때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재생해서 퀄리티 있는 강의가 사전에 잘 준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주시고요. 다만 액션 플랜 같은 실시간으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화상회의도 병행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제 부여와 상호작용 부분인데요. 국별보고와 액션 플랜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하시던 방식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그 국가와 원활하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하시면서 국별 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이메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피드백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걸 연수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화상회의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연수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재택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면 연수생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저희가 1대1 과제가 아닌 다대다 과정으로 액션 플랜이나 국별 보고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인 과제로 돌리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온라인 협업 과정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이카의 기존에 진행하던 OT나 평가 세션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걸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보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OT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가치는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일념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 맨 앞에 리더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항상 응원하고 코이카는 여러분이 각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여러분 국가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준비한 이사님의 환영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님의 환영사가 5분 정도로 예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와 연수사업 소개를 저희가 또 별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전 사후 설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작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수생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체 과정을 디자인하실 때는 코이카의 OT 시간을 감안하셔서 전체 타임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는 평가 세션을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게끔 SNS나 LMS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연수생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적기에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설문을 기반으로 온라인 연수 버전에 맞게끔 그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글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면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연수생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동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 컨텐츠를 게시한 후 여러분들께 링크를 전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컨텐츠 링크를 온라인 연수 플랫폼, 즉 LMS에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수생들이 한국에 온 경우에는 수료를 판단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온라인 연수에 대해서는 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될까 좀 궁금하셨죠? 저희가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 꼭 산출물을 연수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션 플랜과 같은 연수생의 품이 많이 드는, 그리고 다양한 연수생들이 하나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연수생들이 내가 이 강의들을 잘 듣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업에서의 질문들 그리고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산출물들을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설문평가인데요. 온라인 연수에 대한 종류평가 설문이 완료되셔야만 그 연수생을 졸업하셨다, 저희가 수료증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연수생들한테 꼭 리마인드 해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코이카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코웍스는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이카입니다. 코이카 본부와 그리고 해외 사무소, 또한 외교부 공간이 있을 텐데요.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본부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연수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를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온라인 연수로 기획하고, 그리고 연수생 선발에 대한 검토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연수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혹시나 모를 위기 상황에 따른 위기 관리, 온라인 연수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그리고 그 환류를 전반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초청 연수 사업과 달리 이번 온라인 연수의 경우에는 현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무소와 공간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미 다양한 사무소에서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현지 수요와 여건을 조사해서 그 국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끔 공동 기획자로서 사무소와 공간은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현지에서 사전 OT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연수생들을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고 연수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연수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저희가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 사무소와 공간이 역할을 맡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연수이다 보니 연수생으로부터도 다양한 문의와 그리고 질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유선이나 오프라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해외 사무소 그리고 외교부 공간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바로 사업 운영과 관리입니다. 온라인 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경비 편성을 해 주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사업 실시 계획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연수라는 새로운 틀에 맞춘 새로운 준비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맞춤형 강의를 제작하시고,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교재를 제작하시고, 그걸 어떻게 연수생들한테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연수를 직접 운영함에 있어서는 LMS, 즉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되고, 그것들을 데일리로 관리하시는 역할들을 맡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연수생들이 특정 강의에 참여했는지, 수료했는지, 그리고 지금 연수생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일매일의 루틴 관리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연수생들과 마음만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밀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문의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필요하시다면 이메일이든 SNS든 즉각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연수생들과 구축하시고 바로바로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수 지원 기관인 코웍스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웍스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 컨설팅과 행정 지원 역할을 맡게 되시는데요.
연수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텐데 그 질문에 대해 첫 번째로 답변 드리는 역할을 저희 코웍스에서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경비 편성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코웍스에서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연수는 기존 초청 연수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추진 절차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연수를 처음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풀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동영상 제작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은지, 자막 제작은 하는 게 좋은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등등에 대한 질문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미 가이드라인도 준비해 놓았지만 때로는 면대면이나 최소한 유선이나 아니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저희 연수 지원 기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소를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현지 사전 OT를 위한 지원들을 저희 코웍스에서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코이카의 평가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일상적 모니터링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저희 코웍스에서도 공동으로 모든 온라인 연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리고 문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3자가 적극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연수 기간 동안 쭉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온라인 연수를 운영하셔야 되냐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추진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력을 보시면 저희의 죄송합니다. 추진 계획안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5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온라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1, 2차 시범 사업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네, 계속해서 맑고 고운 목소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도 여러분들과 같이 달려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평가하고 난다면 세부 온라인 연수에 대한 운영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잘 모르지만 앞으로 궁금해 하실 내용들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시범 연수가 아니시라면 8월부터는 일정을 잡고 본격적으로 연수에 임해 주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수 기간들은 8월부터 11월까지는 연수가 종료되게 될 거고요. 12월부터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에 코이카와 그리고 한국의 ODA가 온라인 연수라는 새로운 모달리티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듯 하반기도 저희가 같이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시고 앞서 말한 기대감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그 목표를 같이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연수사업실 이지혜입니다. 저는 금일 온라인 연수 경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 발표 목차는 개선 배경, 개선 방향, 주요 변경 사항, FAQ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개선 배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 초청 연수가 불가하게 되어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에 대한 경비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만 온라인 연수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경비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연수 맞춤형 경비 기준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너무 많은 일들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비 기준만큼은 기존 경비 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서 변화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편성 불료 항목을 삭제하고 지원 항목에 대한 집행 범위를 확대하며 세부 기준을 온라인 맞춤형으로 수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 활동 경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초청연수 기준에서는 비정산화되어 있던 해당 경비를 정산화로 바꾸고 해당 기준을 세부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온라인 연수를 하게 되면서 플랫폼 활용 비용, 동영상 제작 비용, 스튜디오 대여 비용 등 온라인 연수와 관련된 비용들은 기존의 교육 활동 경비를 사용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연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 연수 길라잡이 그리고 코이카 타 사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편성 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저희 변경된 경비 항목 총괄표입니다. 대, 중, 소, 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전용의 기준이었던 큰 대중 소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새 항목에서 이번 온라인 연수로 변경되면서 확대되고 삭제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표로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접 인건비입니다. 직접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재경비입니다. 재경비는 기존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편성 상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수 지원 경비와 전문가 지원 경비도 기존의 항목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 변경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숙식비는 삭제되었으며 강사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이 온라인 연수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통번역비, 시설 임차료는 그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를 합니다. 교육활동 경비는 항목을 유지하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연수에 맞게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통비와 친교 행사 지원비는 저희가 삭제를 하였습니다. 과정 성과 경비와 예비비는 기존 기준 그대로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변경 사항 중에 세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경비입니다. 재경비는 초청연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수 기간, 입출국 일 포함된 기간으로 3만원 곱하기 연수 인원 곱하기 110%의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면서 연수 기간과 연수 인원에 따라서 과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었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희 온라인 연수 기준은 직접 경비에 최대 15%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최대 기준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과정별 사업비 상한선이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자분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사업비 상한선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그 상한선을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경비 같은 경우는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온라인 연수와 관련된 과업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경비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기존의 사후관리, 성과관리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연수생 지원 경비입니다.
연수생 지원 경비는 기존 초청 연수 기준으로 연수생의 원활한 연수 참여를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게 일비 현지 교통비, 경유지 경비, 비자 발급비, 준비금, 현지 보험료 등으로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올 초에 간소화 개정을 하면서 비정산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연수를 하면서 연수생들이 한국에 올 경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경유지 경비, 비자 발급비, 준비금, 현지 보험료 등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온라인 연수를 참여하는 연수생들에게 베네핏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비, 식비, 인터넷 지원 비용 등으로 저희가 필요 경비를 체재비와 기타 경비를 현지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다만 정산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지급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지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이동이 쉽지 않고 저희 현지 사무소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서 저희가 해당 연수생 지원 경비는 코이카 경비에 편성을 하여서 저희가 직접 송금하고 정산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지원 경비입니다. 기존에 아시고 계신 전문가 지원 경비는 연수기간 담당자분들 그리고 강사분들이 현지 연수 때 필요해서 전문가 파견 시에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기관분들이 현지에 파견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현지에서 온라인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생을 지원하는 현지에 상주하는 전문가 또는 지원 인력에게 지원하는 필요 경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기준은 저희 체재비, 저희 전문가 지원 경비 기준으로 정액화돼서 지원을 하고, 또 기타 인건비랑 관련된 비용들은 실비 정산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경비도 마찬가지로 현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서 저희 온라인 연수가 현지에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력도 필요시 섭외해서 운영하실 그런 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코이카 예산에 편성하고 저희가 정산화하는 코이카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현지에 아시는 인력이 있고 현지에 전문 인력이 있어서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사전에 저희 코이카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연수기간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연수기간에서 직접 정산하시는 방향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강사료입니다. 저희 강사료는 기존 초청연수 기준으로 아시는 것처럼 강의 유형 그리고 강의 형태, 통역 활용에 따라서 저희 강의료 감액 기준이 적용이 되었고, 또 1인당 강의 시간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온라인 연수는 강의 유형, 강사 형태, 주강사냐, 보조 강사나 그다음에 통역을 활용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감액을 미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강의 시간 인정 부분입니다. 강의 시간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파일의 재생 시간, 실시간 스트리밍 시간을 의미하며 촬영 대기 및 기술적 지연 등의 시간은 미포함됩니다. 다만 실험 실습의 경우에는 저희 강의 시간 인정 기준을 협의 가능하도록 저희가 열어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험 실습 같은 경우는 실험에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촬영되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그에 앞선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사료를 개정할 때 코이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올해 초청연수 기준으로 기재부의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된 강사료가 있었고 온라인 연수를 진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온라인 연수에 적합한 강사료 기준이 저희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여러 기관의 학교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았을 때 사실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강사료가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상의 한계와 그리고 기존의 기준을 최대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감액을 미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차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차시로 저희가 많이 권고를 드리는데요. 15분에서 30분 가량의 분량으로 동일 주제의 여러 강의를 촬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강의로 보고 총 강의 시간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경비입니다. 기존의 초청연수의 교육활동 경비는 저희 교육 및 실습, 현장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정산화되는 부분으로 올해 초에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연수에서 이 부분에 초청연수에 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되고 동영상 강의 그리고 웹세미나에 필요한 경비들,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과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플랫폼을 대여한다든지 스튜디오를 대여료,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경비들을 교육활동 경비에서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경비는 정산화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편성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필요한 경비들에 대해서 견적서를 위탁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사전 코이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서 지원 범위를 정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웍스 제공 풀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이시용 과장님 설명 들으실 때 저희가 연수생 지원기기를 과정별로 연수생 베네핏으로 지원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연수생 지원기기에 대한 비용도 해당 교육활동 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경비에 편성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AQ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경비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먼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 그리고 질문이 많이 접수된 부분 위주로 따로 이 부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접 인건비 전문가 지원 경비 부분입니다. 만약에 현지 인력을 섭외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지급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코이카 현지 사무소 직원 또는 현지 사무소에서 별도 채용한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연수기관에서 현지 인력을 섭외할 때는 일단 우선 반드시 코이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중복돼서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협의 이후에 연수기관에서 현지 인력을 섭외하실 때에는 인건비 항목이 아니라 전문가 지원 경비에 기타 경비의 인건비를 편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경비는 연수 기간에 편성하셔서 집행하시며 경비 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기간은 한 개 과정당 연수 기간 플러스 전후 기간 포함 7일 이내에 고용하시면 됩니다. 또 현지와 환전으로 발생하는 환차소는 재경비 내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예산 한도는 국내 전문가 인건비에 준해서 지급 가능하나 현지 물가, 경력 등을 고려하셔서 적정 수준에서 책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에서 웹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보조 강사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강사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기준 변경된 대로 초청 연수 때는 보조 강사의 감액 기준이 있었지만 온라인 연수에 참여하는 강사는 강의 유형이나 강사 형태, 통역 활용에 따른 별도 감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 강사의 강사 등급 구분에 따라서 강의료 지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온라인 연수 진행 시 동일 주제의 1시간 강의가 20분씩 3차 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총 시간은 1시간이므로 1시간 단위의 강사료를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은 가능하시고 동일 강의이시기 때문에 1시간 분량의 강의료를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기준에 30분 이하이면 강의료 지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럼 20분 촬영되면은 이 부분이 불인정인가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집행 계획을 수립하시는 단계에서 보시게 되시면 강의 시간을 차수별로 다 이제 기획하시고 제출하시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실 때 이 부분 고려하셔서 시간 분배 그리고 강사료 지급을 같이 고려하셔서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영상 강의 제공 후에 오프라인 연수생 질의 응답 및 액션 플랜 자료 검토의 경우에는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지급은 있는데 실제로 강의를 운영하시다 보면 질의 응답에 대해서 별도로 메일로 회신을 주신다든지 별도의 채널로 운영을 하실 가능성도 있으시고 액션 플랜 또 연수생들이 제출을 하시면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강사분들이 점검해 주시고 피드백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수립 시에 코이카 담당자와 협의한 해당 모듈에 대한 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 및 지급 가능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수립 시 사전 승인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이카 연수 과정 참여 강사는 강의 관련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포함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사분들께 받는 동의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온라인 강의 관련 동의 확인서이며 저작 재산권 이양 동의, 초상권 사용 동의, 부정 청탁 금지법 준수 확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양식은 저희 결과보고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의서에 서명을 하실 수 있도록 강사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통번역비입니다. 비실시간 형태인 동영상 촬영의 경우 통역비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차 통역이 아니라 자막이 진행될 때는 통역비가 아닌 저희 번역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강의 스크립트를 번역사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강사의 스크립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저희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독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강사분들이 국문으로 정확한 딕션으로 발음을 하시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크립트 제출이 원칙이나 정말 불가피하게 제출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신다면 코이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셔서 사업비 예산안에서 동영상 강의 번역에 대한 별도 기준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준은 아니고 외대 기준인데 이 단가가 매우 높아서 아마 예산을 고려하셨을 때 최소한 활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경비입니다.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온라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모두 일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기존 초청 연수 때는 저희가 사업별 한도를 별도 안내드리지 않았는데 온라인 연수의 경우에는 과정당 사업별 한도를 저희 담당자분들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업별 한도에 따라서 편성 가능하시며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코이카 담당자 사전 협의해서 지원 범위를 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관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수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개설을 한다든지 교육 시스템을 별도로 기관에서 구축하시는데 그때의 연수기관의 자산에 해당하는 성격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여료라든지 기타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자산 성격의 비용은 불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기획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이후에 Q&A 시간에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비 관련 질문인데요. 현장 동영상 촬영 등을 위해서 동행하는 연수기관 직원의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교육활동 경비 등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연수기관 직원이 저희 인건비 3인에 대해서 PM 실무자, 저희 보조 인력 이 3인에 대해서는 관련 경비를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국가 연수는 어떻게 추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저희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국별로 인터넷 사정도 다르고 그리고 시차 등을 고려할 때는 다국가 연수는 가능하면 국별 연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중에서 가장 이 연수에 적합한 한 개, 많아도 한 2개 내외의 국가를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선정해 주시고 국별 연수를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준해 준비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연수는 수원국에서 선발된 특정 연수생만을 위한 건데 동영상 다운로드나 아니면 수강기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LMS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차피 그 LMS 기간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주 아니면 한 달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기한을 처음 이제 계약 단계에서부터나 아니면 LMS 준비하던 단계에서 설정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끔 또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고려하셔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또 저희가 연수생들한테는 이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공지가 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국별보고서 액션 플랜 피드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아마 제가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는 답변을 이미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3가지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메일로 피드백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이메일을 연수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두 번째는 피드백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서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그 촬영된 동영상을 연수생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답변을 저희가 같이 찾아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같은 질문 연장선상인데요. 온라인 연수에 대해서 산출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수료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실시간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 이제 여타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번이나 2번 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 품질을 위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2회 이상의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이 액션 플랜을 위한 별도의 예를 들면 SNS를 개설하신다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의 답변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좀 그런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온라인 연수 참여자가 차년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사무소에서도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인센티브를 무엇으로 줄 것인가와도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시면서 이 연수생은 정말 차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시고 싶다. 이 연수생이 만든 액션 플랜을 저희가 직접 초청해서 같이 더 좋은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연수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연수생을 재추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길을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연수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연수생들이 초청으로 온 것 자체가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우수한 연수생을 저희가 재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수생과 저희가 더 나은 산출물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성과 지표는 무엇인가요? 진짜 좋은 질문 주셨네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지만 여러분 초청 연수의 성과 지표 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거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수생이 만족해야 된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연수생 만족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액션 플랜이나 국별 보고를 한 것이 내 현업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현업 적용 부분인데요.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저희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핵심 배우는 모듈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원래는 이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데 연수가 끝나고 나니 이 정도 이해하게 됐다. 이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성과 지표가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수정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초청 연수를 왜 하시는지를 고민하시는 그 고민에 대한 답과 동일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규 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수원국에 직접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아니면 그 전이라도 수원국에서 우리는 이런 연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온라인 연수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일 텐데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그 연수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생을 조기에 선발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CI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연수생이 선발되고 나면 원래는 이제 연수생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직접적인 소통의 채널이 사실은 흔치가 않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소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연수생이 뭘 궁금해하는지 내 연수생이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SNS로 그리고 이메일로 때로는 전화로 여러 가지 저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희는 연수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니즈를 저희의 연수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개발 시 연수 기관에서 전문 업체의 용역 방식으로 위탁이 가능한가?
네, 이 고민들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직접 동영상 제작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방식이고, 저희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량도 궁극적으로는 연수 기간이 갖추어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더 잘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나 아니면 그런 개인들을 섭외하셔서 저희의 연수 사업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 정산하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연수 참여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연수생들이 연수를 잘 하게끔 물자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 말한 것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이나 크롬북이나 아니면 또 다른 태블릿 PC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물자 지원 같은 경우는 일비, 식비, 그리고 통신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잘하는 연수생들을 또 초청할 수 있느냐? 초청 연수를 통해 차년도 연수 과정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즉 올해 종료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차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이 부분을 고려할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도 고려하고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네, 다음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연도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도 과정을 선수학습으로 구성해서 즉 이번 연도가 1차 연도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는 지식 중심이다 라고 하고, 차년도 초청 연수할 때는 선수학습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실습, 토론 이런 심화학습 과정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플립드 러닝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또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 사업이 단연도 사업으로 기획됐는데 올해 추진할 때는 특정 국가에 한한 국별 연수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의 어떤 연수생들은 이번이 두 번째 연수가 될 것이고 어떤 연수생들에게는 이번이 첫 번째 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올해 특정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만 국별 연수 형태로 지식학습 중심으로 온라인 연수를 기획하셨다면 그 중에서 캄보디아 우수 연수생 몇 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차년도에 새롭게 선발된 예를 들면 미얀마나 베트남에서 오신 그 연수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만들어진 그 동영상 강의들 중에서 특정 강의를 선수 학습하시고 오십시오 라고 저희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1차 년도기는 하지만 마치 2차 년도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심화 과정도 충분히 구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연수 수강 인원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처음에 한 21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올해 저희가 전체 연수 사업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과정 안에 주어지는 그런 연수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때 상황에 맞게끔 가능하면 많은 대상들에게 오픈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고, 그리고 현지에서 충분한 인원이 선정이 될 수 있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10명이나 15명으로 배정 인원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업 계획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25명 이렇게 충분히 기획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자율적인 그런 연수 과정 꾸려 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다음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 아니면 궁금한데 이 질문은 왜 안 나오지? 라고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10일 이내 연수를 전일제 실시간으로 구성하였을 때 연수 참여자들께서 전일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수가 전일제 실시간이 가능하다 라는 조건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일제가 가능하다는 건 연수생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그 부분을 공문으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코이카에서는 이 연수생이 전일제로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간을 빼주십시오. 공가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공식 문서를 보낼 것이고 만약에 연수기관에서 좋습니다. 연수생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공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안은 공가 처리가 안 된다면 연차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연수생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연차 처리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전일제 과정을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본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자율 과정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야간 및 주말 과정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의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는 그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컨이나 그리고 썰드 플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할 만큼 현지의 인터넷 여건이 허락하는가에 대한 테스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테스트 겸 그리고 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저희 현지 사무소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지 공간과 화상회의를 저희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화상회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의 속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전체를 실시간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동영상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혼합형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신 분의 질문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하반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됐다. 그래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해지됐다라고 하면 저희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 연수 준비하고 있는데 다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대신에 초청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도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3월이면 가능할까? 라고 해서 1개월 미루고 3월에 또 1개월 미루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상반기 연수 사업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해서 결론 내린 것은 올해 온라인 연수가 아닌 다른 대안 기존 방식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연수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지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제약 조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지금 배수진을 치고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서 연수생들이 들어오지도 저희가 나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역량 강화를 진행한다. 어떻게? 온라인 대면으로라도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 연수를 잘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이미 답변 드린 내용인 것 같아요. 연수 기간에서 기존에는 12명이었는데 늘리는 거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랑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 연수 담당자와 꼭 의사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인원이 또 현지에서 선발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세미나 보조 강사 활용 시에 기술 지원 인력도 보조 강사로 활용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강사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라는 말은 강의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전달하는 사람에 적합한 경우에 저희가 보조 강사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 지원 인력이라고 하시면 물론 중요하신 분은 맞지만 저희가 이미 기술적 지원까지 포함한 보조 인력의 정의를 이미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 인력과 보조 강사는 구분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차후에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여기는 이름을 또 써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마을 세계화 재단의 권령민님. 네, LMS 시스템은 제안하신 것 외에 더 나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안해 주신 거 직접 쓰셔도 되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준비한 구글 클래스나 클래스팅보다 낫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저희한테 또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풀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풀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다양한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한국의 인터넷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해외 같은 경우는 지역 서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잘 작동되는 시스템도 현지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저희는 범용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는데 이런 점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 플랫폼 아니면 다른 플랫폼 쓰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점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같이 듣겠습니다. 교육활동비 관련 코엑스 제공 풀은 언제 공유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당장에 저희 설명회를 들으니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 원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또 필요하면 차후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방식은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플로어로 그리고 이메일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집체 교육을 가능한지를 알려면 연수기관이 해외 사무소에 연락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내를 주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는 해외 사무소와 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사무소가 실례합니다. 결정되지 않은 그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를 먼저 정하고 해외 사무소랑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희 지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국가 연수의 경우 국별 연수처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국가는 언제쯤 확정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물도 좀 마시고 너무 좋네요. 네, 다국가 연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미 해외 사무소 중에서 내가 다국가 연수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국가 리스트는 받았고 그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늦어도 차주 중에는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복수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5개 국가 중에 특정 한 국가 아니면 두 국가랑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점을 먼저 저희 코이카 본부 담당자와 의사소통해 주시고 차후에 저희 본부 담당자를 통해서 사무소와 의사소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국가랑 특정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퇴근 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직장인이시고 저희도 직장인이고 퇴근 후에 연수생들이 또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일제가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그 퇴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한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 과정. 이 안에서 저희가 어떤 게 가장 연수생에게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기에도 좋은지 협의해 나가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의 수험기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저희 지혜 대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답변 드립니다. 현지 송금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정산을 한다는 의미는 연수기관, 연수생 또는 현지 인력에게 직접 송금한다는 의미인지요? 우선 여기 부분부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송금은 저희 코이카에서 계획을 해서 코이카 현지 사무소로 송금합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에서는 송금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시고요. 정산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서 정산을 하시고 저희 코이카 본부로 보고하시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 송금의 경우 송금 수수료나 현지 은행 규정에 따라 보내는 금액과 찾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 차액 부분은 저희 재경비 부분에서 만약에 연수기관에서 현지 송금을 담당하시게 되신다면 그때는 저희 재경비 부분에서 차액을 집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통번역비 관련하여 강사가 강의 PPT 자료 작성 외에 추가적인 스크립트를 써야 한다면 원고료 책정이 가능한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해주셨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코이카 강사료 기준이 이미 원고료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크립트를 제출하시지 않으셨어서 이번에 뭔가 더 과업이 생기셨다고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설명에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부분을 포함하는 그런 경비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 기재부와 나중에 저희 경비를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네, 연수기간 자산 성격의 비용은 지원 불가라고 하셨는데 온라인 실시간 연수 시에 스크린이 필요한데 스크린을 사용할 TV 모니터 구입 비용은 지원 가능한가요? 네. 안타깝게도 자산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하시면 대여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남미 등 시차가 많이 나는 국가의 경우 액션 플랜 등 실시간 강의 시에 새벽 시간에 강사님, 통역사님이 근무하시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산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답변은 저희 기준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질문을 하셨는지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과정을 기획하실 때, 실시간의 경우를 최대한 시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먼저 저희가 알아봤을 경우에 실시간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최소화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실시간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또 최대한 시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현지 수험기관과 저희 코이카 그리고 연수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정해 주시면 이렇게 좀 강사님과 통역사님의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일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일비 지급은 일단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의견인데 저희 이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가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일비 지급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저희 일단 일비 지급은 의무는 아니고 지급 기준은 저희 세부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 그 기준의 5급 기준으로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에 관해서는 이 기준이 금액이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와 협의해서 그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는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비와 식비 지급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 코이카 본부와 사무소가 적극 협의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연수기관에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Q&A를 마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또 그냥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은 드릴 예정이니까요. 플로우나 아니면 여기 열려 있는 Q&A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질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고민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연수 사업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